오늘 너무 못생겼는데? 도착했습니다. 1층 대강당이라고 하는데 대강당이 어디지? 저희 이쪽으로 갈게요. 25분부터 45분까지 하시면 되시고요. 대기실이 막강치가 않아서요. 네. 죄송해요. 아니요.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아마 도시 전진을 한번 여기 와서 안내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1시까지 오래가지고 뭐 리허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없네요. 그냥 여기서 40분 기다려야 되나 봐.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면 심심하잖아. 똥을 싸고 와야 되겠어. 똥 아니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어. 시작 5분 전인데 왜 아무도 안 오시지? 슬슬 가서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320명이라니. 네. 오늘 그 사실을 모르고 여기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멘붕이 잠깐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PPT를 다 완성했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일단 슬라이드에 다 넣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주제는 많지만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이크는 꺼져 있고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켜져요. 밑으로 길게 누르시면 그냥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세상에.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냥 바로 나가서 그냥 하는 거라고요? 아, 나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딜레이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영상 끝나면 바로 선생님 소개하고 이제 나가시게 될 거고요. 시작하시면은 바로 앞에 시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40분 동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학원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시죠.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들을 주제별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저에게 좀 설득을 좀 당하셨으면 좋겠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잘 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자리에 오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설문조사를 뭐 했다 그래요.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 흔쾌히, 원래 제가 평일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되는데 이게 인연이 맞닿은 게 토요일에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에 하겠다 해가지고 자리에 오게 되고요. 오늘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 조금은 진지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미래를 대처하려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나의 그 마지막 작은 소망 정도로 발표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상에서만 저를 이제 많이 봐주고 계셔서 유튜버다 아니면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밖에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저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본업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는 길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화학과 박사과정으로 평일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프로듀서로서 지금 음악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이게 제 손이에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저는 저를 하나로 정의하지 않고 나는 아직까지도 무언가 도전을 하면 아직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잠재력을 가진 사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대처하는 7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를 하나로 단정 짓지 않기. 우리는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예측을 하고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최선을 선택을 하면서 자라오셨을 텐데, 저 역시도 그래서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살아온 것이 학업적인 거였습니다. 요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만약에 나를 하나의 상태로 가뒀다면 나는 이 길이야, 이 길 아니면 난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이런 일들을, 이 바깥의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네,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주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당장 내일 다른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잠재력과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를 이렇게 가두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사실 이 길들이 각자의 길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영상일이 화학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화학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조건을 하나 바꿔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영상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럼 이 장면을 좀 이렇게도 편집을 해보고 해보는 것처럼 제가 화학하고 영상만 연관을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은 이거를 실패라고 더 이상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적합한 일들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걸 마주했을 때 실패라고 느끼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슬라이드를 넣었고, 결국에는 길은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라이트라는 거예요. 라이트가 이제 옳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길로. 어떤 일에 도전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맞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라이트 라이트인 거예요. 어느 길을 가든 비슷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던 길들이 1년 뒤, 5년 뒤, 길게는 10년 뒤에 이 길이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나를 하나로 가두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이게 시대가 변했을 때 빠르게 그걸 대처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 꿈을 도전을 하시되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학업을 열심히 하시되 사회적으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어떤 게 트렌드인지 이런 걸 항상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그런 트렌드에 자신의 일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접목시켰던 이들과 비교를 당하게 되고 도태될 수가 있어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나를 하나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요새 학생들이 현실적인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꿈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들의 하는 스타일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것 중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현실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돈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꿈을 설정할 때 돈과 시간을 좀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로또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로또가 6번 연속으로 맞아야 1등입니다. 근데 로또 1등이 얼마나 어려운 확률인지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그 45개의 선택지에서 6번이 같을 확률조차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많은 선택지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와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멘토들이 걸어온 길은 그들이 개척한 길이고 그들의 스타일에서 그게 맞았던 거지 그 길이 나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나만의 방식을 독창적으로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네, 제 얼굴이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 강연이 2달 전이죠. 그 삼성하고 DMD라는 교육그룹에서 좋은 취지로 어떻게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초청이 되어가지고 강연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뒷부분이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거 지울까 하다가 우리 시향이 분들이 조금 보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을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될 장소인데 아직 조명도 안 와가지고 지금 얼굴도 굉장히 칙칙하게 나올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강연 뒷부분 시작되면은 요 화면은 줄어들고 이제 슬라이드가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끔가다 여기 쳐다볼 텐데 여기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켜놔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약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이다라는 말과 꿈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현실적인 꿈 이러고 있는 사회 현상이 요새 부쩍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제가 선택에 있어서 돈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제를 선정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선택지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 시간 혹은 뭐 명예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ETC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서 돈과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치 쪽에 관심이 있다, 정치는 나중에 본인이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좀 쌓아볼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명예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돈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 왼쪽의 길은 이미 누군가 개척해서 다져놓은 길, 반면에 오른쪽 길은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한 어떤 포텐셜이 넘치는 거죠. 안정적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왼쪽에 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스타일로 본인의 길을 개척을 해서 끝엔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직까지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개척된 길이 아니고 본인의 스타일로 본인이 개척해서 어떤 분야에서 정상으로 진입을 한다, 어느 곳이 사실 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 여러분들이 잘하면 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요소는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은 왜 고려하지 않아야 될까? 제가 그 토끼와 거북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 제가 비읍시읒을 적어놨어요. 그죠? 토끼와 비읍시읒 거북이. 왜냐면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요. 토끼 같은 사람이 돼야죠. 사실 놀 땐 놀고 확실하게 딱 능률 있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고, 이게 베스트잖아요 사실. 근데 동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끝까지 꾸준히 하면 언젠간 정상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읍시읒은 변신 거북이, 토끼와 변신 거북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왜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느 분야든 미숙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고려하게 되는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힘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맛을 봤을 때 본인의 스타일을 알게 돼요. 어떤 분야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를 해보면 변신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허비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끝까지만 완주한다면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닌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지도 말고 고려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완주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과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네 번째는 끝에 뭐가 있는지 뭐가 됐든 완주해보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로 가다가 만약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살짝 방향을 틀어서 여기로 가면 되고, 또 아닌 것 같으면 여기로 방향을 틀면 돼요.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 모든 시간은 모든 경험. 그럼 모든 경험은 뭐냐, 모든 경험은 도움이 된다. 제가 한 말이 여기에 딱 정리되어 있는데 고맙다. 나 정말 슬라이드 잘 만들어놨네. 네,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좌절하더라도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달려가기까지의 소요된 시간,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즉 모든 경험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비한 경험이나 시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뭐가 됐든 가봐요. 그럼 그건 허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무언가 도전할 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요리를 도중에 하다가 뭘 어떻게 했고 뭐를 많이 넣었고 뭐를 많이 넣어서 이게 맛이 조금 어땠으니까 다음에 좀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리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해버리면 나만의 경험, 나만의 터득 방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4번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있고, 5번째, 피할 수 없다면 긍정적인 핑계를 만들기. 행복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개인의 주관적인 거예요. 정말 개인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행복은. 근데 불행은 어디에서 오냐면 비교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업난도 심해지고 사회도 많이 어려워지면서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강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좋은 현상 같지만 굉장히 씁쓸한 현상이죠. 사실 그만큼 사회가 힘들다는 거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었는데 결국엔 했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언젠간 되겠지. 뭔가 위안. 남의 실패를 통해 위안을 얻지 말고 용기를 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힘겨움이 있었고 그 힘겨움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반 정도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힘들었으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 본인을 더 나태하게 만들고 실패와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실패를 통해 용기를 얻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냐, 이런 말 많이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많은 분들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즐겨. 그러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즐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즐기는 거지. 근데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피할 수 없다면 긍정적인 핑계를 만들어라. 저는 긍정적인 핑계를 만들면서 그 상황을, 힘들었던 상황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막 뻔한 꿀 발라놓은 소리 하네. 인정? 인정.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저도 꽤 많이 힘들었었어요. 학창시절에. 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용기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긍정적인 핑계를 만들었냐면,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처음에는 안 믿었죠. 왜냐면 그 드라마에서나 좀 보던 그런 설정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안하고 힘들었고, 그 나이에 경제적인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래서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급식비를 낼 때가 왔는데 4만원 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급식비 4만원을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 말이 그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왜 눈물이 나왔었냐면,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내는 걸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한데 그게 왜 죄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너 왜 급식비 안 내니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닌데 잘못된 것처럼 뭐라고 하니까. 어쨌든 급식비를 달라고 할 돈이 없어서 아침에 2,000원씩 버스비를 주셨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저는 그 돈을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고, 이제 급식 시간 먹을 시간이 되면 저는 학교 밖으로 나왔어요. 학교 앞에 분식집에 가서 그 500원짜리 주먹밥을 먹었는데, 먹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맛있는데? 먹을만한데? 그러다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점심시간마다 어디 가냐? 그때 딱 올 것이 왔구나. 처음에는 좀 쪽팔리고 대답을 선뜻 못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속어 한 번만 할게요. 야, 나 급식 존나 맛없어. 야, 급식 왜 먹냐? 야, 주먹밥이 훨씬 맛있어. 이렇게 그냥 저 혼자 긍정적인 핑계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계속 며칠 지날수록 급식을 안 먹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와서 주먹밥이랑 막 이런 거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야, 급식보다 훨씬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뭔가 알았어요. 힘겨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상황을 붙들고 탓을 할 게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핑계를 만들면 또 그럴만해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뭐 대학교 혹은 뭐 그 위로도 어떤 힘겨운 고난과 이런 게 왔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핑계를 만들어서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완주함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 닥친다 그러면 긍정적인 핑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6번째, 언제나 자신을 믿고 독창성을 잃지 않기.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들 제가 변신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위에 있는 사람들 빠른 길 굉장히 유혹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지금 현재 본인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독창성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언젠간 변신 거북이가 될 거고, 처음엔 빠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자신을 믿고 정말 끝까지 완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만의 터득 방법,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어떤 길을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스타일로 개척해서 이 경험과 이거를 쌓아놔야 되는 게 중요하냐, 급변하는 시대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앞에 첫 번째부터 주제를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데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0년 뒤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트렌드는 계속 빠르게 변한다. 최신 트렌드가 뭐고 이슈가 뭔지 항상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바로 그 길을 개척해내냐, 자신을 갖추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렌드가 변할 때마다 도태될지 그걸 빠르게 흡수해서 나아갈지가 결정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싱글로 냈던 앨범 커버를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이 가사 내용이 좀 연관돼 있거든요. 즉 이 가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겁먹지 않고 일단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러분들 완주해보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나만의 방식을 개척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면 이 앨범 커버도 보면 끝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길이 맞을지 아닐지는 몇 년 뒤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방향을 찾고 있을 뿐이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으면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잘못 찾은 거예요. 방향 틀어서 일로 가면 돼요. 왜? 모든 길은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지금 뭔가 좀 강연이 다 연결되는 것 같죠?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조금 이제 건드려 보기 시작했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공부나 하지 무슨 영상이야. 지금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영상이나 하지 공부 왜 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반대로 얘기했던 걸 전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남 얘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음악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소리를 하느냐. 야, 그냥 영상이나 하지 무슨 또 음악이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 안에 제가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야, 음악하지 영상 왜 해?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 두려움만큼이나 나라에 관심 갖기. 사실 여러분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끝에 도달하면 부가 항상 따르니까 여러분들 돈은 고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등까지 못 가더라도 그 아래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 완주를 하면 보상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당연한 고민이에요, 사실.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들 투표를 해야죠. 그래서 그만큼 더 여러분들 투표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누가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소망으로 이 강연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함을 누리는 세상이 오는 것.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어떻게 작은 소망이야. 씨, 엄청나게 이상적인 꿈인데? 그죠? 엄청나게 힘들죠, 사실. 저런 세상이 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굳이 작은 소망이라고 표현을 한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화는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작은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즉 뭐냐면 그걸 이루려면 우리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배려를 하고 행복함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학우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어른들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 강연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위안이나 행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야가 됐든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길을 개척을 해서
해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주를 통해서 그 맛을 느껴보고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적응해서 빨리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나라에 조금 관심을 갖고 투표를 꼭 하는 습관, 의무예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공했을 때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본인이 가진 행복함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훈훈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착한 어른으로 성장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련이 왔을 때 긍정적인 핑계를 만들어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네네. 질문입니다. 진짜 어머니랑 많이 투닥투닥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닥투닥 하시는 모습을 영상에서만 주로 보셨을 텐데 그거의 한 3배는 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작 콘텐츠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메모하는 습관 유명하신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뭔가 생각나면 적어놓습니다. 다 적어놓습니다. 아니면 적지 못한 상황이면 녹음을 해놓습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녹음하는 동영상 촬영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을 한번 접했는데요. 오늘 그 갤런티를 희망고문반 학생 장학금으로 환원을 해주신다라는 훈훈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시죠? 네, 아까 전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성공의 기준을 뭔가 부나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겼다는 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여유.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전달을.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어른들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정성호의 멋진 강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